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놀랬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웹표준 기술인 HTML5에 관심이 많았나, 이렇게, 세상 많이 놀라운 이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대략 한 2004년도, 5년도에 그 웹표준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렇게 국내에 이제 웹표준을 도입할 때, 모인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또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오늘 이후에 강사들이 할 주제를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HTML5 이슈를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사실은 어도비 스티브 잡스 아저씨인데요. 이 스티브 잡스 아저씨와 이 빌 게이츠의 대화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HTML5인데 틀렸네요. 예. 예, 재미가 없죠. 예. 이게 워낙 울거먹은 주제라서. 사실은 지금 어도비하고 애플에서 이런 HTML5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날쌘 공방을 벌이고 있죠. 애플에서는 이제 아이폰에 플래시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HTML5 기술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플래시는 이제 나름대로 어도비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제들 때문에 사실 많은 그런 많은 공방들 때문에 사실 옆에서 보고 있는 개발자들은 정말 좀 뭐랄까요? 좀 마음의 평화를 못 얻는다고 할까요? 다들 불안하고,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이제, 아마 의문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HTML5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사에도 나오고, 이 스티브 잡스랑 이런 어도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나,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 웹표준 기술에 대해서, 새로 나온 웹표준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또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과거에, 굉장히 많은 웹표준 기술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있었던 많은 비용들이 있었어요. 소통이라든지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생겼던 많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자리에서 조금 해소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HTML5가 도대체 언제부터 왜 시작됐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PT가 좀 잘못되네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95년도에 HTML이 처음 나와서 이제 웹이 참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HTML5 이슈가 나올 때까지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5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조금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HTML5가 나오기 전에 옛날에 95년도에 HTML 2.0에서 3.0, 그 다음에 4.0, 그리고 4.01, 그리고 이걸 이제 XHTML 1.0까지가 이제 대략 2000년대까지의 횡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HTML5가 나오기 전에 XML의 가장 최신 버전은 XML 4.01이고 XML 1.0이죠. 그래서 이게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대부분 마무리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HTML의 대부분의 마크업은 그때 만들어진, 10년 전에 막 만들어진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갭이 지금 이제 존재하게 있는 거죠. 한 10년 정도의 갭이.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나 잠깐 살펴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넷스케이프의 브라우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일들은 되게 넷스케이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전혀 다른 마크업을 이렇게 분기해서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하던 것들을 우리가 해왔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랄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진 격이 된 거는 사실 웹 개발자들이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잘 됐고, 넷스케이프도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창업자들은 다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중간에 사이에 끼는 게 개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웹 개발자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 고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죠. 예, 그때의 웹브라우저 전쟁의 유산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웹브라우저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또 이제 살펴봐야 될 또 중요한 이정표가 2004년도, 5년도에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돼서 국내에는 한 2006년도 정도부터 이제 웹 2.0이라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저 컨텐츠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웹 표준 관련 이슈도 많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웹의 컨텐츠가 과거에는 정적으로 있던 컨텐츠가 동적으로 많이 바뀌면서 컨텐츠 생산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웹 표준으로 마크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브라우저들, 다른 마이너 브라우저들, IE를 제외한 다른 마이너 브라우저들의 이제 성장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AJA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JAX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 아주 독특한 기술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글의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맵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AJAX 기반의 서비스들을 보게 됐는데, 웹브라우저에서 마치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주고, 그런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됐던 것, 그것이 이제 2005년도, 6년도 이때의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 시절을 잠깐 되돌이켜 보겠습니다. 2005년도 그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웹 2.0과 AJAX가 이제 막 태동을 하던 시기였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마이너 브라우저였던 이 업체들, 그러니까 오페라라든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가 사실 2003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05년도면 그냥 버전 2.0인가요? 2.0이 나왔을 때인데요. 근데 이때 이제 웹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W3C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브라우저 업체들이 한번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W3C는 잘 아시겠지만 XML 기반의 이제 좀 견고한 XML 기반의 문서로 가는 그런 이제 표준을 많이 만들고 있었고, 사실 브라우저 업체들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웹 2.0이나 AJAX가 웹의 어떤 굉장히 많은 컨텐츠와 또 웹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해주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웹브라우저 전쟁에서 있었던 많은 유산들을 많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잔재들을 없애자라는 약간의 이견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이견 차이가 사실은 W3C에서 이 브라우저 업체들이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민간 표준화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그것이 바로 이제 웹 하이퍼텍스트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WHAT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W3C하고 이 브라우저 업체들이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 업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나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BI 브라우저 점유율이 대략 한 2%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전 세계 브라우저 점유율이 이 업체들이 다 합쳤을 때가 2%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 BI 브라우저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50%가 넘지만 지금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표준화 단체라는 것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듣보잡이지 않냐, 저 마이너한 업체들이 만들어 봐야 되겠냐, 이런 이제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 WHAT 워킹 그룹이 표준을 만들 때 했던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그 원칙이랄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개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웹 2.0이라는 것이 한참 이렇게 붐업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메일 리스트를 오픈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 브라우저 벤더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웹 개발자들이 다 같이 만드는 그런 표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HTML5 그 스펙을 혹시 보실 일이 있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감사의 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이름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대략 한 800명 가까운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그게 대략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스펙에 참여해줬던 모든 웹 개발자들 명단입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 보면 여기 제 이름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저기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샘플 코드 하나 틀렸다고 메일로 알려주고 그 스펙을 고친 게 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서로 간의 어떤 협력을 의해 가지고 많은 웹 개발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HTML5 스펙은 지금 사실은 뭐 구글이나 애플이라는 업체가 이렇게 막 앞으로 내보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막 하고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 이 표준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실제로 개발자들에 의해서, 개발자들을 위한, 그런 그 표준이었다. 이렇게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이 표준 때문에 피곤해하면은 그거는 이 표준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 표준안을 그래도 팀 버너스리가 이제 밖에서 보고 있자니 쟤들 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10월 달에 자기 블로그에다가 Reinventing HTML이라는 블로그 글을 쓰면서 HTML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다. 10년 만에, 거의 10년이 아니라 6, 7년 만에 HTML 그 워킹 그룹 다시 이제 작업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2007년도에 그 HTML 워킹 그룹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2007년 3월 달에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브라우저 업체들 다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넉넉히 보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가 MS가 이제 i7을 이제 한참 만들고 이제 릴리스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했고요. 근데 보다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W3C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회원사 위주로 돼 있는 그 표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몇 개발자가 사실은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WHAT 워킹그룹에서 원했던 게 뭐냐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불가능한 거의 그 요청인데 W3C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워킹그룹에 Invited Expert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두 명 정도 워킹그룹에 넣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생각에 한 600명 정도의 그 외부 개발자들이 저 워킹그룹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 400분 정도가 남아 계셔서 여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투표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WHAT 워킹그룹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그 W3C에서 HTML 워킹그룹에서 작업하는 거랑 WHAT 워킹그룹에서 작업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WHAT 워킹그룹 메일리스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W3C에서도 2007년도부터 좀 바뀌어가지고 메일리스트가 전부 다 퍼블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3C의 메일리스트도 받아보려고 하시면 가입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W3C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고요. 이런 요인 때문에. 그래서 웹이 조금 더 개방되고 이렇게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다. 이게 그런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TML5의 목적을 좀 잠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죄송합니다. 그 HTML5 스펙입니다, 이게. 대략 출력을 하면 한 8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괜히 읽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HTML5 스펙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첫 문구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또 표준이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은 웹브라우저 개발자를 위해서 쓰여진 거지, 웹 개발자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고요. 대신 이제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보시면, 우리가 HTML5라고 얘기를 하니까 XHTML이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HTML5는 XHTML도 여전히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앞에 있는 단어 중에 이제
보케브러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케브러리라는 단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이제 사전에 어떤 그 용어의 용법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HTML5 웹 표준에는 그 마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고 아니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개발자들은 웹 브라우저 개발자들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과거의 웹 표준에는 사실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스펙만 이렇게 마크업의 스펙만 나열돼 있었는데 구현하는 방법까지 다 용법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ssociated API라고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앞에 보케브러리가 웹 문서를 위한 거였다고 하면 이 뒤에 있는 Associated API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생산성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HTML5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아까 그 웹 브라우저 전쟁 이후에 브라우저들이 굉장히 많고 그 웹 표준을 구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좀 줄이고 또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의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것들인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제 그 마크업을 만약에 이렇게 이제 HTML이 이제 마크업이 이렇게 좀 약간 잘못된 마크업이긴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썼을 때 실제로 브라우저 업체들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어폭스하고 사파리 같은 경우는 도움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페라는 또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도움 를 하거나 아니면은 클래스에 설정을 할 때 이게 틀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그 예외 사항과 에러 처리를 다 스펙 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HTML5의 어떤 마크업을 쓰게 되면 그 독타입을 쓰게 되면은 이런 표준들을 새로운 파싱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펙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굉장히 많은 한 30가지 넘는 독타입 그 중에 또 뭐 많이 쓰는 거는 5가지 정도의 독타입이 있고 각각에마다 구현 렌더링 엔진이 다 다르고 구현 엔진이 다른데 이제 이것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편리한 이렇게 하나의 독타입을 쓰면 모든 브라우저가 이제 거의 같은 구현을 제공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달려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조적 마크업에서 우리가 DIV를 많이 쓰잖아요. 테이블 디자인을 던지고 우리가 CSS 레이아웃을 넘어갈 때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마크업을 만들 때 이 클래스 네임이랑 아이디 네임이 브라우저 웹 페이지에서 얼마나 많이 쓰여 있나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푸터, 메뉴, 뭐 타이틀, 스몰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마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div id 이꼴 헤더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헤더 이렇게 적으면은 거의 개발 생산성이 30%는 날코딩 하시는 분들은 아마 죽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스펙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하면 시간이 좀 줄고 그래서 퇴근도 좀 일찍 하고 집에 좀 빨리 갈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웹폼 컨트롤인데요. 웹에서 우리가 웹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타입이 데이트 타임이다라고 하면은 저걸 입력할 때 브라우저가 네이티브하게 달력을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달력을 뭐 만든다고 하면은 또 자바스크립트로 뭐 또 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좀 밤새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넘버 같은 것도 하면은 이제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는 이제 문자 같은 거 못 들어가고 숫자만 이렇게 들어가고 위아래 컨트롤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타입을 쓰면은 이제 레인지 부분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드 바를 이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란 타입을 쓰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항상 폼 서밋을 하고 나면은 이메일에 값이 들어갔는지, 뭐, 골뱅이가 있는지, 점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그런 코드를 짜게 되는데, 그런 코드를 짜지 않더라도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그냥 바로, 네이티브하게 유효성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개발자들한테 또는 뭐, 일반적인 웹 저작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웹 컨트롤이 지금 돼 있고, 브라우저들이 지금 현재 막 이 부분을 구현을 하고 있어서 올 연말쯤 되면은 가장 최신 브라우저들에서는 다 적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더 리치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이제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구글 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뭐 과거에 액티브엑스를 통해서는 경험을 했던, 예, 그런 이제 그 유저 경험을, 사용자 경험을 지금 이제 우리가 웹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그런 표준들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HTML5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HTML5 비디오는 사실 브라우저에서 그 비디오 코덱을 네이티브하게 지원해서 플러그인 없이도 동영상이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동영상이 플러그인 안에 이렇게 항상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하고 싶어도 뭐 플러그인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뭐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트래픽 이슈가 별로 없이 공유가 더 목적인 그런 동영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웹의 거의 컨텐츠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들을 실제로 네이티브하게 브라우저에 지원을 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또 저장도 할 수 있고 쉐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웹의 특징을 멀티미디어에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캔버스 태그를 쓰면서 우리가 2D 그래픽스를 브라우저에서 마크업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와 마크업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많은 웹페이지들이 플래시로 그 메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메인 배너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이런 그 캔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더 깔끔한 마크업을 하게 되고요. 또 제가 보기에 이제 플래시 개발자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플래시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좀 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분담을 해줄 수 있는 또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게 이제 웹GL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3D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샘플 한번 보셨을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브라우저 안에서 지금 케이크를 실행을 한 건데 구글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HTML5에 이제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캔버스, 그 다음에 3D 엔진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케이크를 구현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복잡한 거는 뭐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이런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지금의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웹워커라고 하는 또 표준들이 있습니다. 이 표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하다 보면은 도움 프로세싱을 하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처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응답 없음 뭐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크립트 처리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중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창을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 실행하는 순서가 병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HTML5의 그 마크업과 문서화 애플리케이션의 극히 일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간단한 예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HTML5라는 것이 뭐 도입이 되면은 개발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90년대 초반에 그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DB에 있는 데이터를 그 CGI로 통해서 여기 보면 마크업이랑 프로그램 코드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코드로 이제 프로그램을 짰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중반에 그 백핸드 개발단에 그 MVC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단넷이라든지 스프링이나 스트러치 같은 거 생기면서 이 DB와 템플릿과 소스 코드 컨트롤러가 이렇게 분리된 개발을 하게 돼서 이제 개발자들이 역할 분담이 많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프론트엔드에서 개발하시는 개발자들은 실제로 이 뷰단의 개발을 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뷰단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똑같이 모델 뷰 컨트롤러랑 비슷하게 구조와 표현과 동작을 분리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XHTML과 CSS 레이아웃과 돔 스크립트를 통해서 웹표준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 5년도까지 이런 그 표준안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 2.0 시대가 되면서 AJAX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그 웹 서비스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 백엔드가 모델 뷰 컨트롤러가 똑같지만은 실제로 데이터는 일부, 그러니까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가 그 데스크탑으로 와 있고, 한번 오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게 AJAX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펑션들을 콜을 할 때, 이 뷰 단에 어떤 데이터를 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소록에 주소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주소 데이터를 가져와서 돔을 이렇게, 바꿔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해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 돌아가요. 구글 맵도 그렇고, 뭐 지메일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뭐 jQuery라든지 루비 온 레이즈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쓰여지게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 모습의 가장 큰 문제는 서버하고 이 브라우저가 이렇게 아직도 디펜던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의존적으로 서버에 항상 데이터가 갖고 오지 않으면 웹페이지가 웹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HTML5에서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버하고 독립적으로 이 서비스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기능이 탑재가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오지 않더라도 이 웹페이지랑 이런 걸 배포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 상태일 때도 돌아간다라는 거죠.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오프라인 기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공해주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HTML5와 이제 CSS3를 통해서 이제 스트럭처하고 프레젠테이션 영역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앱 캐시라는 부분들이 뒤에 이제 설명하시겠지만 앱 캐시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컨텐츠들을 오프라인에서도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캐싱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프론트엔드에도 브라우저들이 네이티브하게 탑재를 해서 필요하면 이 브라우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웹 스토리지라든지 웹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캔버스라든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이제 웹GL 같은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 기능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웹소켓 같은 것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넓히기 위해서 실렉트 API라든지 뭐 지오로케이션이라든지 드래그 앤 드랍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속도 안 느리죠. 예. 그래서 사실은 HTML5의 어떤 변화가 앞으로 웹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세션을 다 보시면 그런 부분에 아마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HTML5 이제 공부를 해야 되면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의문이 있으실 텐데, 실제 우리가 HTML5인 것과 아닌 것을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HTML5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HTML5를 마크업이 아닌 다른 API까지 포함을 해서 쉽게 이제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W3C에서 HTML5에서 워킹그룹을 작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표준안을 분리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HTML5 워킹그룹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대개 마크업과 문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컨텐츠를 이제 표시하기 위한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서 그 워킹그룹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API들, 자바스크립트 API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에 관심이 있느냐, 일단 문서 마크업에 조금 더 생산적인 문서 마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마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RDFA라든지 마이크로 데이터 같은 어떤 컨텐츠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관심이 많으시면 이런 이제 뒤쪽에 있는 API들, 이런 API들을 좀 더 이제 차곡차곡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행사에서는 이 부분들 다 어느 정도 커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HTML5 스펙은 여러분들이 읽으실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아주 편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 스펙 말고 옛날에 W3C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스펙을
어렵게 만든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읽기 쉬운 스펙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 HTML5와 HTML4의 차이점이라는 스펙이라든지, 그 차이점에 대한 강의는 아마 다음 강의에서 아마 많이 해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어스 어디션이라서 마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빼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또 스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웹사이트들 몇 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소개해 드리면 이제 html5.doctor.com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마크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KR을 붙여서 지금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오픈을 할 예정인데, 이 사이트를 좀 이제 마크업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TML5 이 문서가 지금 당장이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크업을 하고 싶으시면 당장 쓸 수 있는데, 그런 html5 갤러리.com이 그런 사이트를 모아놓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CSS 레이아웃으로 그 사이트 디자인된 거 모아놓은 웹표준 사이트 이런 목록 있고, CSS 젠가든이라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갤러리.com을 해서 모아놨고요. 이런 사이트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HTML5 test.com에서 브라우저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HTML5 펑션들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게 300점 만점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27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해보니까 i9 같은 경우에는 86점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연말에 정식 버전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HTML5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요. 그래서 잘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모더나이저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을 하면 그 다른 옛날 브라우저에서 HTML5 펑션들을 자바스크립트를 보정을 해주는 또 기능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은 브라우저 호환성을 맞춰주면서도 HTML5 마크업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예, html5demo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자바스크립트 데모들 이런 것들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html5rocks.com이라고 얼마 전에 오픈한 건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예, 요즘 보시면 딱 스타일이 보시면 아시겠 html5x.com입니다, 되게. 그래서 이 사이트도 보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구글에서 이제 사이트 오픈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질라 커뮤니티에서 모질라 쪽에 HTML5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웹 표준 기술들을 이제 그 블로깅을 해주는 헥스 모질라 ORG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 버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데모들도 많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책이 조금 이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제본이 좀 늦게 돼서 늦게 아마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강사들이 그 HTML5 가이드라는 책을 책은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한 문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인쇄를 했더니 책이 2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웹표준 접근성 가이드까지 합쳐가지고 한 300페이지 정도 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사실 이 책이 저희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유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배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오후에 제가 배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국내 책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공부하시기 전에 저 가이드가 여러분들의 지적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나중에 갖고 가셔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게 웹이,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고 웹이 이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창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저장하고 다시 가서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정보 접근성이 늘어나는 것이 웹의 가장 성공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웹은 항상 웹에 있는 모든 컨텐츠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음으로써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 이렇게 정보가 많지만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그 열악한 나라에 있는 웹 개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거기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노트북도 잘 없고 와이파이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웹에다 더 많은 정보를 오픈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돕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웹의 정신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웹을 개발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웹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뭐, 커뮤니티들이 많이 이제 뭐 자원봉사도 하고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도, 국내에도 웹표준 관련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티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시고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은 모임이나 스터디에도 참여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적부에서도 이 웹 접근성 포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접근성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우저 업체들도 국내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액티브엑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벤더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매년 미래 웹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 아마 참여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시간이 조금만 더 쓰면은 이제 마지막 세션에 있는 것들을 또 브리핑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모바일 쪽을 잠깐 언급을 해보면, 사실 HTML5가 가장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고 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바일 쪽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쪽을 보시면 이 구글이 사실은 2008년도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부터 HTML5에다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작년 2009년도 키노트에 나와서 이 구글 CTO가 자기네 제품 선진화 생각을 안 하고 HTML5를 선전을 했죠. 그래서 이 팀 오라일리 아저씨가 야, 구글이 HTML5에다 베팅을 했구나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애플도 그 뒤에 이제 나섰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그 해에 모바일 빛 컨퍼런스라는 데 가가지고 7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앱스토어가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작년 기억하시죠? 앱으로 대박 터진 개발자들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또 이렇게 평안을 못 느끼고, 야, 또 집에 내가 왜 이렇게 또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아저씨가 앱스토어가 미래가 아니다. 결국은 웹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개발자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 앱으로 돈 많이 번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애플의 아이애드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아이애드가 앱에 있는 광고 플랫폼인데요. 왜 그걸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게 무슨 구글의 광고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앱 스토어의 어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레베뉴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애드라는 걸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바일 쪽에서는 지금 많은 뒤에 이제 권정희님께 소개해 주시겠지만은 많은 브라우저들이 실제로 모바일 쪽에 HTML5는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미 크롬이라든지 사파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기능들은 다 도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아이폰이라든지 이 안드로이드의 어떤 시장 성장세가 OS 성장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오라일리 레이더에 왜 HTML이 갑자기 인기가 끄나라는 어떤 글에 보면은 어떤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가 CSS3랑 데이터베이스 API랑 jQuery 갖고 HTML5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니까 내가 이 바보 같은 오브젝트 C 애플리케이션을 왜 만들고 있는지 참 한심스러웠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적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웹 개발자가 실제로 새로운 모바일 앱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이런 통신이라든지 데이터 처리에서 병목 형상이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 안에 실제로 웹 로컬 스토리지를 가지면서 싱크도 하고 데이터 싱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혁신을 애플리케이션 혁신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HTML5의 새로운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남아있는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디바이스에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것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구글에서 구글 크롬 OS 기반의 넷북을 지금 만들고 있고, 많은 W3C라든지 본디라든지 이런 데서 디바이스 API라는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디바이스를 자바스크립트로 핸들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라, 카메라를 꺼라, 카메라 사진을 찍어라, 이런 것들
것들을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네이티브 디바이스 API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또 이제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HTML5, CSS3, 뭐 앱스캐치, 뭐 데이터베이스 API 이런 걸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실제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아마 크롬에서 웹스토어, 아마 이게 구글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크롬 OS에 아마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될 텐데, 크롬 이제 웹스토어라든지 모바일에 이제 아이애드 같은 데서도 이제 아이애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TML5의 기술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폰에서는 플래시가 안 되니까, 예, 그 플래시의 기능을 내려면 사실 HTML5 기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할 때, 광고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변화를 이끌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HTML5 그 컨퍼런스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거든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BI 브라우저 점유율이 2%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다 30%가 넘지만. 그래도 우리 많은 개발자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뭐랄까요,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능력이랄까요, 잠재력이랄까요, 이런 거가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것을 알려서 좀 어렵겠지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고객들이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i6 없애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랑 서비스를 만들어주면 고객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변화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이제 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향후의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면은 이제 결국 실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선구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발표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이제 저희가 질문 세션이 따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트위터 쓰시는 분 계시면은 이제 HTML5KR이라는 해시태그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강사들이 보고 나중에 Q&A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질문하시려면 이제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운 이 강의장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